회의 개의 전 6월 14일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저희 직책은 먼저 기장군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기장군 지역의 민주평화평통 소속 청년을 대표하여 기장군협의회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함께 당시 한반도 평화통일 위원장님. 예. 아니 뭐 의도나 이런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일단 의원들한테 예. 이 부분 하려 한다는 그런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셔야지. 그 일방적으로 그 회의 시작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지금 읽어버리면은 그러면 마치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지금 그 의원님들한테 지금 요거 좀 자기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좀 해도 되겠냐고 일단 동의를 조금 구하시고. 예.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14일 날 제가 청가서를 내고 회의에 불참한 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2일 16개 구군 중 저는 기장군 청년분과위원장으로서 기장군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당연직으로 민주평통 부산청년위의 위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부산청년위원회 재무로 임명되어 부산 지역 전체 청년 행사를 관장하고 실무 운영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0기 민주평통 청년위원회는 정당과 지역과 계층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 염원 소망 아래 보수 진보 경계 없이 부산 지역 청년들이 하나 되어 활동해 나가는 헌법기관의 청년기구입니다. 저는 부산청년위원회 재무로서 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기장군 청년분과위원장으로 맡은 바 충실히 활동을 하던 중 기장군 의회 비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자로 기장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 14일 차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리더 캠프에 청년이자 기초위원, 기장군 청년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부산청년위원회 2023년도 중점 사업으로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많은 준비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불참하게 된다면 기장군 의원, 청년으로 명예실추와 기장군 청년자문위원을 기대에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산청년위의 운영진으로서 재무로서 저를 대신할 대체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또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제가 불참하였다면 민주평통 청년위원회 박중훈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일동은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박중훈 부산청년위원장께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20기 민주평통 부산청년이 2023 중점사업인 2023 차세대와 함께하는 부산청년 통일 리더 캠프 독도편 참석을 위해 의회 사무과와 사전에 많은 이야기, 확인을 하였습니다. 구대가 시작되면서 2명의 의원이 병가 개인 사정으로 상임위 본회의 등 6회의 청가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냈으며 저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일로 누군가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원장 직책과 기장군 의원 중 어느 직책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자질과 자격 부분까지 거론하시더군요.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의원직을 소홀히 여겨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 부산청년이 2023 차세대와 함께하는 부산청년 통일리더 캠프에 참석한 것이 자질과 자격까지 거론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기장군 의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던가요? 평통의 중점 사업 참여를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를 무단 결근하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웠던가요? 기장군 의회 소속 의원으로 충실히 활동하며 부산청년위원회 여러 중요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안고도 기장군을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하여 청년주도 평화통일 행사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지탄받아야 하는 일일까요? 앞으로 동료 의원이 실수를 한다면 비난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2026년까지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동료회로 함께한다면 의회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행사를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더욱 자랑스럽고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차세대와 소통하며 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 국민들을 더욱 생각하고 위원장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 뭐 동료 의원님이 지금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 그걸 읽는 걸 보니까 민주평통으로 인해서 비례대표까지 되셨으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죠. 저희가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건요, 그 전날입니다. 민주평통 울릉도 가시기 전날 저희가 6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속된 문화행정복지위원회거든요. 우리가 잠시 4시 반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잠시 이제 휴식 타임을 약 15분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저희 다 주민간담회실에 있었었거든요. 위원장님이 뭐 때문에 자리를 이탈한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 사정이 있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출근을 해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들어왔는데 위원장이 없더군요. 없어서 물어보니 민주평통 행사에 가셨대요. 그래, 중요한 행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사전에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죠. 내가 여기서 의원으로 뭘 못했습니까? 못하셨죠. 못하신 겁니다. 의원으로서 자격, 들으실만 합니다. 자격 없다는 얘기 들으실만 합니다. 왜? 지금 정례회 기간이거든요. 정례예요. 그리고 결산입니다. 본인이 이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민주평통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날까지, 오늘 아침까지 저희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주최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본인 얘기만 지금 읽고 계세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의회 얼굴에 먹칠한, 이게 먹칠입니다.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원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 의원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방에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저희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야지,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본인, 그게 뭡니까? 변명, 무슨 페이퍼를,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이런 얘기, 자기 개인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공식적이게 하시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든지.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멋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여기서 그런 걸 읽고 계십니까? 민주평통위원회 위원장이기 전에요. 지금 정례회 결산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최자입니다. 그 주최자가 상임위원들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전날부터 이탈을 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 항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 한 번도 사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회를 주최하는데 갑자기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죠? 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적법한 절차를 얘기했습니까? 갈 수가 있든지 없든지는 사전에 저희하고 뭐 상의를 하든지 저희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게 지금 본인 마음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상임위원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이어서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하면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다 안 그런 적 없으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이에요. 정례에 또 결산이고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본인 의원으로서 일을 안 한 적 있습니까? 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의 아닙니까 지금? 정의는 뭐 본인이 시켜야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정해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당당하면 정회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기조 의원님. 예, 회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9분은 동료 의원입니다. 근데 말씀을 좀 수위를 조절하셔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 하나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수위가 조금 강해지고 어떤 수위가 높았습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사전 드리고- 승인을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위가 높다는 거는 서로 듣기 불편하고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시는 말들이 네, 위원장님. 예, 허준소 의원님. 그 부서에 대한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일반하게 하고 특별하게 총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질의나 이렇게 답변이 왔다 갔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치가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서에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2 이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서별 예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총괄적인 결산검사위원으로 총괄적인 그에 대한 좀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이제 집중해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한 좀 조언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또 이게 또 우리 저희 그 5월달 4월달이었습니까? 5월달에 회기랑 겹치다 보니까 또 결산위원회 사실 참석을 제가 3번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결산위원회 하는 이제 그 세무사분들이 오시는 날짜가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또 개개인별로 또 다른 일정이 계셨던 분도 있었고 또 참석률이 또 오셔가지고 또 자기들 자료만 받아서 또 가셔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 작년에 또 그분들이 작년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작년에 이제 대표로 위원장이 계셨던 분도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다 챙겨보지 못해서 출석률은 뭐 한 3번 정도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회기랑 겹치다 보니까 그랬던 그냥 총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뭐 겪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뭐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고 만약에 저도 지금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실장님 잠깐만 좀 자리를 이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니 예산결산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걸 소관부 설명 문제를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아니요,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그 특별회계 관련된 거 질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획실장님이 잠깐 좀 자리를 이석을 해주시고 저희끼리 좀 얘기를 그러니까 뭐 이 공개 방송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요 부분은 좀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잠시 같아요. 중단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 뭐 허준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겁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총평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약 열흘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산결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아쿠아드림 관련된 거, 스포츠링, 뭐 에드파크 이런 관련된 건들이 많으니 그 부서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십시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보니까 없어요, 전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 있으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요번 결산할 때 아쿠아드림 스포츠 힐링 센터, 에듀파크 뭐 특별하게 이러는 거 좀 봐주셔야 됩니다라고 분명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심의위원회 자료 요청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의원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여기 지금 결산 보실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뭐 전반적인 뭐 문제점이 있다고는 뭐 어떤 문제점 발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씀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냥 뭐 결과론적이나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아니 분명 의견을-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산 결산하실 때 심의위원회 열을 가실 때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역시 결산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발견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코멘트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죠. 특별회계 관련돼서 지금 뭐 도예촌이든 동남권 의과학산단이든 이게 지금 전혀 맞지를 않는다. 90 몇 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 부분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사안이에요. 우리 그냥 의원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만 알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에서 이체건이 일어나고 부서별 이체건이 일어나고 부서별 간에 뭐 전용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서에서도 헤매다가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저희가 오전에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혀 맞지를 않는데. 그럼 결산위원장이 이거 부서 간에 이체가 일어나서 이 부분 지출액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코멘트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심의위원회 열흘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분명히 결산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다 누락이 되고 결산위원회에서 열흘 동안요 집행부에다가 정말 많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통틀어서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승인이 맞냐 안 맞냐를 가늠하는 거로 끝내는 것이 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산위원회는 결산위원대로 해놓고 지금 승인을 하냐 마냐 하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을 2번 반복하는 거죠. 저는 요거 오늘 점심 먹고 보고받을 때 정말 부끄럽기도 했고요. 집행부에다가. 결산위원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멘트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든 자료 요청이 없었으면 다 이미 알고 계셨을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사업 추진단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코멘트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기획실장이든 뭐 결산위원 뭐죠? 재무과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서 이 부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뭐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다른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뒀는지 또 왜 이만큼을 편성했는지 그런데 솔직한 말로 위원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걸 다 하시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주문한 것까지를 봐주시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그 결산심의위원장으로서 채무를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